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젊음의 특권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로맨스보다는 건강, 생활비, 외로움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고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그냥 친구나 있으면 다행이지라며 체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변화가 감지됩니다. 은퇴 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연, 삶의 활력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태국은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날씨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서도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70대 은퇴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에선 그저 노인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태국에선 나도 누군가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더군요. 이 글에서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은퇴 후 삶의 의미 변화, 정서적 안정, 현지 문화와 가치관 차이 등을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3명의 한국인 은퇴자 사례를 통해 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이 은퇴자에게 특별한 나라인 이유. 1.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 태국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한국보다 약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외국인 노인에게도 비교적 따뜻한 시선이 있습니다. 즉, 은퇴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 경제적 여유, 감정적 여유. 태국은 한국보다 생활비가 낮기 때문에 같은 연금으로도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만으로도 집세, 식비, 외식, 여가까지 포함한 체감 중산층의 삶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자연히 마음도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3. 문화적 개방성. 태국은 국제 연령차 커플이나 외국인과의 관계에 관해 비교적 열린 사회입니다. 특히 지방 도시는 더 그러하죠. 나이 차이가 큰 커플도 많고 외국인에게 호감을 가지는 태국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1. 그냥 밥 먹던 사이였는데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서울에서 35년간 교직에 있던 김 선생님 73세는 은퇴 후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삶을 기대했지만 어느 날 단골 식당에서 알게 된 20대 태국 여성과 차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도 서툴고 오해도 많았지만 점점 그 대화 속에서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단지 나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봐줬어요. 김 선생님은 이후 그녀와 교제를 시작했고 1년 넘게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수군거릴 테지만 태국에서는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실제 사례 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웠던 거예요. 박씨 68세는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태국 파타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골프와 휴식을 위한 이주였지만 현지의 30대 여성과 만나 차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식사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나누는 생활 동반자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이의 설렘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진심이 더 중요했어요. 태국 사회에선 나이 차이가 나도 서로 도움이 되고 책임을 나누는 관계는 존중받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과 달리 체면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에 3. 경제적이든 감정적이든 서로 도움이 돼야 오래갑니다. 이씨 70세는 태국에서 만난 20대 여성과의 짧은 연애 후 이별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기대가 커졌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았습니다. 내가 돈으로 사랑을 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나이 차이보다 기대치 차이가 문제였죠. 그는 지금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동년배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 기대는 방식입니다. 경제적이든 감정적이든 서로에게 이득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되더라고요. 전문가 조언. 태국에서의 연애,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번역 앱 하나로 모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태국어 표현이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몇몇 경우 외국인 은퇴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현지인도 있습니다. 돈이 관계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관계라면 의료비, 동거 비용, 향후 거주지 문제 등을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로맨스가 아닌 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시대. 한국에서 나이 든다는 건 감정의 마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국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서로에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느냐죠. 70대가 20대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태국에선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서로를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은퇴 후 인생이라는 말에 돈이나 병원이 아니라 사람과 감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의견으로 보는 태국에서의 황혼연애, 그 가능성과 주의점. 국제연애, 특히 은퇴자와 현지의 젊은 여성이라는 조합에 대해선 사람들의 시선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한 로망으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분명한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노년심리 전문가의 시각, 은퇴 후 로맨스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노년심리 전문가 장미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은퇴 이후 사랑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서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사라지는 구조에선 애정관계가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태국에서의 연애는 단순히 외로움 달래기가 아니라 다시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국제 커플 상담사 관점 사랑은 가능하지만 오해는 막아야 합니다. 국제 커플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김유진 국제관계상담사는 태국에서 이루어지는 노년의 연애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전합니다. 태국 여성들이 나이든 외국인과 관계를 맺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화적 기대와 경제적 기대가 뒤섞일 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생활 지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그녀는 이런 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금전적 기대치를 명확히 설정할 것, 가족 관계, 결혼에 대한 생각, 거주지 선택 등 실질적 문제들을 충분히 대화할 것, 통역에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인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를 게을리하지 말 것. 가장 위험한 건 내가 돈 주면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마인드입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니까요. 재정 전문가의 경고 은퇴 자금이 감정으로 흐르지 않게 하세요. 노년의 연애가 갖는 심리적 안정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적 무장은 꼭 필요합니다.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 최정우 CFP0 인재무설계사는 태국 사례를 수없이 다루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연애는 자유지만 연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비, 의료비, 예비비는 절대 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태국에서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생활비 지원, 주택 마련, 생활비 보조를 반복하다 결국 국내 돌아와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은퇴 이후 만나는 사람과 동거하거나 결혼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을 체크하라고 강조합니다. 현지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한 부동산 계약 주의, 상속 문제에 대비한 국내 자산의 관리, 해외 송금 기록의 정기적 검토와 자산 유출 방지 대책, 정리하며 사랑은 자유지만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태국에서 70대가 20대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 존재의 확인, 삶의 재구성이라는 복잡하고도 깊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 기회 안에서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태국이 그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지만 그만큼 감정과 돈, 책임에 대한 성숙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태국에서 사랑을 찾고 싶은 당신께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관계는 열 수 있지만 자산은 잠그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기록을 남기고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책임을 잊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받는 첫걸음입니다.